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골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포 골격은 진핵세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죠. 요게 바로 미세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미세소관이고, 자, 이거보다 이제 직경이 좀 더 작은 애가 중간섬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이제 중간섬유. 자, 왼쪽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세섬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애가 미세소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간섬유고, 미세섬유가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섬유, 미세소관, 그 다음에 미세섬유들이 이 세포, 특히 이제 동물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는데, 동물세포에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세포 내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세포 골격은 세포 내외의 안정화를 세포 내외의 안정화를 초래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세포 내외의 운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세포 내외의 운동은 중간섬유는 예외예요. 얘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중간섬유는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간섬유는 영구적인 세포 골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보드로 한번 제가 이제 켜보게 되면 이 액틴 단량체가 액틴 중합체가 될 때 액틴 단량체를 우리는 G액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합체 액틴을 우리는 F액틴이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보통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섬유에서의 운동 단백질은, 자, 미오신 단백질이 운동 단백질이고요. 미세섬유나 미세소관은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오신 단백질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미오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가 음성 말단으로 가는 어떤 경향을 갖는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요거는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얘는 양성 말단으로 갑니다. 양성 말단으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모든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골격이 세포 구조에 대한 안정화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특히나 이제 미세섬유나 중간섬유는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내외 운동에도 관여하는 게 이제 미세섬유인데, 특히나 이거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위족 운동, 아메바 운동, 그죠? 혹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게요? 백혈구 운동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운동이 이제 미세섬유와, 즉 액틴 섬유와 미오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유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식물세포에서 세포질에 핵을 경계로 해가지고 핵 주변에 이렇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유동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유동도 미세섬유에 해당하는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 세포질 분열 시 수축환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합니다. 수축환. 이 수축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동물세포가 세포질 분열을 할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잘록하게 되면서 세포질이 이제 나뉘어져요. 물론 이제 핵분열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이 과정에서 자,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리 모양의 구조물, 끈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조여오는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수축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환 운동을 통해 가지고 동물세포의 세포질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그죠? 막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연접 단백질,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세포 외쪽에 있는 단백질과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 소관이, 미세 섬유가 강력하게 얘네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외 간의 결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바로 이제 액틴 섬유, 미세 섬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간 섬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운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케라틴과 라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섬유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섬유성 단백질이 모여서 중간 섬유를 형성을 하는데 특히나 케라틴 섬유 같은 경우는 상피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는 중간 섬유고요. 라민 섬유라고 하는 거는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핵막 하층에 존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제 액틴 단량체가 액틴 중합체 만들 때 이 G액틴은 구형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세포 지지 구조의 어떤 역할만 톡톡히 하고요. 식물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 세포가 중간 섬유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식물은 중간 섬유라고 하는 게 없어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중간 섬유가 없어도 세포 내부의 안정화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이런 세포벽과 같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경이 가장 큰 미세소관에 대해서 보면 미세소관은 두 개의 어떤 구형 단백질이 교대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구형 단백질을 튜블린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튜블린 단백질. 자, 튜블린 단백질. 그래서 이제 튜블린 단백질이 알파, 베타가 결합을 해서 일양체를 형성하죠. 튜블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튜블린 일양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중합체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알파로 시작했던 시작 부위와 반대쪽에서 끝나는 거는 알파로 끝나지 못하고 베타로 무조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미세소관도 음성말단과 양성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운동단백질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디네인 단백질은 음성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을 디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성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을 우리는 키네신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음성말단은 일반적으로 그 세포의 중심, 핵이 존재하고 있는 중심 쪽이 음성말단.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중심체는 세포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세포막, 즉 바깥쪽 양성말단 쪽으로 이동시키는 소위 이제 운동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오신과 디네인, 키네신은 운동단백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ATP라고 얘기를 하고 ATP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ATP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죠? ATP AC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미세소관의 어떤 그 세포 구조의 안정성은 자, 미세섬유하고 중간섬유가 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정이 아니고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얘는 누르는 힘,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기능을 봤을 때는 방추사 형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방추사 운동에 관여를 하죠.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양극으로 끌려갈 때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애는 동원체 방추사,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어때요?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애가 극성 방추사인데 극성 방추사의 길이가 길어지고 동원체 방추사가 짧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위에서 움직이는 디네인 단백질과 키네신 단백질의 어떤 운동성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네인이 무슨 말단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음성말단. 키네신이 무슨 말단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양성말단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편모선모 운동도 이런 어떤 디네인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네인 단백질에 의해서 편모선모 운동이 일어나는데 편모 운동은 우리가 보통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합니까?
파동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모운동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적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래서 편모는 긴 털, 선모는 짧은 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세포 소기관이나 이제 소낭의 이동에도 자, 미세소관과 운동단백질이 관여를 하는데 자, 주로 이때 키네신이 작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주로 키네신이 작용하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세소관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직경이 가장 크고요. 이 내부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비어있어요. 그래서 빨대 구조라고 어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이제 교대로 결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간섬유는 아까 얘기한 이런 어떤 미세소관을 구성하고 있는 튜뷸린 단백질도 구형 단백질이에요. 구형 단백질인 거에 반면에 이 중간섬유에 해당하는 중간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는 섬유성 단백질이죠. 이렇게 끈 모양의 섬유성 단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직경은 미세소관보다 어때요? 살짝 좀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성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하는 운동 단백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미세섬유를 보게 되면은 구형 단백질 액틴 모노머가, 그러니까 액틴 단량체죠. 액틴 단량체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을 보게 되면 나선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나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음성말단, 그 다음에 무슨 말단? 양성말단으로 되어 있고 직경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DNA 의 어떤 운동을 보게 되면 이 DNA 의 운동은 지금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리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움직이겠죠?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방향이 다리가 부착된 미세소관을 통해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음성말단 쪽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라서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머리에 부착을 시킨 상태고 여기는 어때요? 이동을 하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쩌벅쩌벅 걸어가게 되면 얘를 붙잡고 걸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면 위에 게 상대적으로 어때요? 밀리고요. 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발이 어때? 접하고 있는 이 선로는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요. 머리 부분이 붙어 있는 선로는 얘가 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뒤쪽으로 밀리는, 그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 둘을 어때? 연결시키는 단백질이 원래 있어요. 두 개의 미세소관을. 근데 요게 없으면, 끊어지게 되면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슨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활주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이쪽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막 여기를 쩌벅쩌벅 가게 되면은 중간에 매개 단백질이 강력하게 잡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휨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긴 꼬리 같은 편모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웨이브 형태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 형태. 반면에 이제 짧은 꼬리에 해당하는 선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노젓기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노젓기 운동. 이런 식으로 휨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키네신 같은 경우는 양성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양성말단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세포 내에서 방향이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세포막 이쪽 방향이 양성말단입니다. 그래서 골지체에서 세포막 쪽으로 가는 골지소낭,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골지체 쪽으로 가는 수송란, 얘네들은 전부 다 키네신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네신 디네이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키네신의 운동 방향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양성말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네인의 운동을 보게 되면 디네인은 음성말단 쪽으로 어때? 정반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중심 쪽으로. 얘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둘 다 이 과정에서는 ATP를 소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식물의 세포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식물의 세포벽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세포벽의 어떤 특징을 잠깐 봤을 때 식물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데 자, 또 하나의 이렇게 이제 경계를 갖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세포막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세포막이라고 했을 때 이 녹색에 해당하는 이 선이 1차 벽이라고 얘기해요. 1차 세포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1차 세포벽을 경계로 해서 또 1차 세포벽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자, 이웃한 세포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1차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어떤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사이로 뭔가가 어때 첨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첨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첨가되는 물질을 우리가 2차 벽이라고 얘기하죠. 2차 세포벽. 그 2차 세포벽 성분이 바로 리그닌이 첨가가 되게 되면 목질화가 되고요. 이 목질화는 물관부를 형성합니다. 물관부. 그죠? 그 다음에 수베린이 어때 첨가가 되게 되면 코르크화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줄기의 피목과 같은 부분. 큐티클화는 어디서 많이 보이죠? 그쵸. 잎의 표피에서 어때? 많이 보이죠. 특히 이제 상표피에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왁스층까지 더해져서 직사광선의 햇빛을 받더라도 잎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이 그죠? 증발되는 걸 어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뭐가 있냐면 2차 세포벽 성분은 1차 세포벽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안쪽에 축적이 됐을 때 2차 벽이다. 그죠? 세포와 세포 간의 연접이라고 하는 이 식물세포에서도 그죠?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연접이 있습니다. 자, 이 연접이 있기 때문에 이 연접을 통해서 물질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질의 이동 통로가 있는데 그죠? 요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여기를 플라스모데스모타라고 얘기해서 원형질 연락사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 세포의 연접에 비유를 하자면 간극 연접과 유사하죠. 간극 연접과 유사한데 간극 연접과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간극 연접은 저분자만 이동하는 거에 반면에 여기는 일부 고분자도 가능합니다. 일부 고분자도 이동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벽은 셀룰로스와 비셀룰로스가 어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골지체에서 만들어주죠. 이 비셀룰로스 물질은 헤미셀룰로스랑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펙틴은
이 1차 세포벽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 중엽이라고 얘기해요. 중엽. 중엽은 1차 벽이 겹치는 장소. 겹치는 곳. 그래서 이곳에 뭐가 많다? 팩틴이 어때? 풍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셀룰로스는 세포막에서 만들어지고요. 베타 일사결합, 베타 포도당의 어떤 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셀룰로스 신타제, 합성 효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합성 효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은 식물의 세포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곰팡이 세포벽도 있고 펩티도글리칸과 같은 균류의 세균의 세포벽도 있지만 동물과 식물의 어떤 비교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맨 밑에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셀룰로스 분자고, 셀룰로스 분자는 베타포도당의 중합체다. 베타포도당의 중합체 일사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이 되는 글리코시드 결합이 녹말하고는 다르게 얘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교대로 어때? 상하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상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을 자른 상태에서 위아래를 어때? 보게 되면은 그렇죠. 상하대칭이죠. 상하대칭이란 얘기는 얘가 직선의 형태로 어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세포의 기질도 동물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 세포만 갖고 있어요. 왜냐? 식물 세포는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세포 외부에 세포벽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막단백질을 우리는 인테그린이라고 얘기해요. 통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테그린. 이 인테그린과 연결되어 있는 애가 바로 뭐냐면 미세 섬유랑 어때? 접하고 있고요. 인테그린은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는 단백질이 피브로넥틴과 결합되어 있고, 이 피브로넥틴은 콜라겐 단백질, 4차 구조 콜라겐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당포합체라고 하는 가지처럼 생겨있는 요 구조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당포합체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당포합체가 헤파란 설페이트나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애가 많이 나오죠.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당과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당의 성분이 단백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리사카라이드 보이시죠? 다당류 줄기에 핵심 단백질이 가지를 형성하고요. 핵심 단백질이 그 가지에 또 가지를 형성하는 애가 당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계리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 외부 충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세포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그죠? 완충작용. 또 하나는 세포 외내로의 신호 전달에도 관여를 해요. 신호 전달에도 관여를 합니다. 콜라겐이 만약에 변형이 되게 되면 힘에 의해서 피브로넥틴이 변형이 되게 되고, 피브로넥틴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인테그린이 변형이 되게 되고, 인테그린이 변형이 되게 되면 미세섬유가 변형이 되거든요. 단백질이 변형이 된다는 얘기는 기능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뭐가 신호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세포간 연접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세포간 연접도 동물세포에 주로 발달되어 있다. 동물세포에 발달되어 있다. 자, 타이트 정션은 강하진 않지만 미세한 구멍을 형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포 사이로 물질 이동 차단을 시킵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온도 통과를 못해요. 물질이 아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해도 여기를 어때요?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고요. 요런 어떤 그 타이트 정션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클라우딘. 대표적으로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클라우딘 단백질 때문에 정단부 쪽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과 기저부 쪽에 있는 단백질이 서로 자리가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막단백질의 이동 제한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제한. 그래서 정단부 단백질은 정단부에서만 자유롭게, 기저부 단백질은 기저부에서만 자유롭게,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트 정션을 우리는 밀착 연접. 2021학년도 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정션은 접착 연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렌 정션. 접착 연접은, 그죠? 얘가 지금 미세섬유랑, 여기 이제 캐드헤린 단백질이 결합돼서 강한 인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물이고요. 이거랑 유사한 애가 데스모좀이 있죠. 그래서 데스모좀도 캐드헤린 단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여기서 미세섬유가 아니고 무슨 섬유? 케라틴과 같은 중간 섬유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갭정션은 요게 이제 플라즈모데스모타라고 하는 원형질 연락사랑 유사한 간극 연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극 연접은 동물세포 사이에, 그렇죠, 물질 이동 통로를 제공합니다. 통로를 제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물질 사이즈는 무조건 저분자만, 고분자는 이동 불가. 이게 원형질 연락사와 간극 연접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단백질 통로를 우리는 코넥손 단수, 코넥신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헤미데스모좀은 이 데스모좀과 유사하게 중간 섬유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기저부 쪽에 완전하게 부착을 할 수 있게 미세섬유가 관여를 합니다. 미세섬유가 아니고 인테그린 단백질이 관여를 해요. 무슨 단백질이? 인테그린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헤미데스모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접이 발달되어 있는데, 일단 밀착 연접이나 접착 연접이나 데스모좀이나, 그죠? 헤미데스모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물세포에서 누가 관여를 한다? 세포벽이 그 역할을 한다. 대신 역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접은 필요가 없고, 간극 연접에 한해서는 원형질 연락사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문제를 볼까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크리스탈을 형성하기 위해서 접혀져 있다. 괜찮고요. 외막은 큰 분자들을 비교적 쉽게 통과시킨다. 외막이 큰 분자들을 비교적 쉽게 통과시키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는 포린 단백질이 있어요. 포린 단백질은 물질 투과성이 큰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엽록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다. 엽록소를 갖고 있는 친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죠. 엽록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고요. 세포 기질의 연료 분자, 예를 들어서 뭐 유기물이 되겠죠. ATP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색소체에 관한 어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소체는 이 색소체가 엽록체가 되고요. 잡색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색체라고 하는 것도 만듭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잎 조직에 많이 있죠. 잎. 잡색체는 얘가 이제 색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꽃잎이나 열매, 단풍이 든 잎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죠? 백색체는 녹말 같은 것들을 저장합니다. 양분을 저장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중막 구조에 해당하는 색소체가 엽록체나 잡색체나 백색체로 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핵세포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견될 수 없고요. 이중막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세포업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니까 틀렸고요. 자, 이거는 식물에서만 발견된다고 보시면 돼요. 틀렸고요. 몇몇 종류의 색소 또는 다당류를 갖고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잡색체, 다당류에 해당하는 애가 다당류를 저장하고 있는 애가 백색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맞습니다. 5번. 세포 내에 있는 모든 리소좀이 동시에 터진다면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뭘까요? 세포가 어때요? 데미지를 입어서 죽겠죠. 세포 기질의 거대 분자가 분해가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적당해요. 아시겠죠? 그죠? 6번. 골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아니, 동물, 식물 다 발견됨. 원핵 생물에서 발견될 수 없고요. 세포를 환경 주위로 이동시키는 부속물이다? 이거는 여러분 세포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겠죠. 골지체는 세포 내부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신속한 ATP 합성 장소이다? 말 안 되고요. 단백질을 변형하고 포장한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이 말은 추가 가공을 한다는 얘기고요. 가공한 이 단백질을 포장해서 소낭으로 추가 가공 후 소낭을 통해 분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가 골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구조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자, 얘가 비막성 세포 소기관 리보좀이기 때문에 1번이고요. 엽록체의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그 다음에 퍼옥시좀 액포는 단일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세포 골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포 골격은 세 가지.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답은 어때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세섬유는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는데, 자, 모든 세포 골격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당류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건 말 안 되고요. 액틴이라고 하는 단량체로 구성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G액틴이 모여서 F액틴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편모와 선모를 움직이게 한다. 요거는 미세소관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동을 도와주는 방주사. 요것도 미세소관이니까 틀렸어요. 세포 내 엽록체의 위치를 유지한다. 이것도 미세소관의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거나 중간섬유가 하지 미세섬유는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0번. 식물세포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벽의 주된 화학적 조성은 다당류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셀룰로스. 셀룰로스 괜찮고요. 원형질막의 바깥에 위치를 합니다. 맞죠? 세포를 지탱한다. 맞고요. 이웃세포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땡. 이웃세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합. 틀렸습니다. 자, 골지체에서 일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걔가 헤미셀룰로스랑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팩틴이라고 얘기했었죠. 팩틴. 헤미셀룰로스 플러스 팩틴. 요게 이제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포막의 구조와 그 다음에 기능, 수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